은퇴 축하드립니다. 30년을 넘게 일한 직장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내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마치 장례식 같았습니다.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붙을 데가 없었습니다. 내가 빠진 세상은 돌아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기분. 마치 세상이 내게 수고했으니 이제 빠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60세였습니다. 몸은 아직 멀쩡했고 머리도 돌아가고 기술도 있었는데 이제 끝이라는 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러더군요. 이제 좀 쉬셔야죠. 여태 일했으면 됐지 뭘 더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게 아닐까? 그게 더 걱정됐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임하기 시작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기술이라도 있잖아요. 나는 사무직인데 은퇴하고 할 게 없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술이 있어야만 두모작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든 시작하려는 의지와 내가 가진 경험을 어떻게 새롭게 써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힘입니다. 제가 만났던 3명의 인생 이막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63세 정기공 이재만 씨입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은퇴했는데 퇴직 후 멍하니 3개월을 보내고 우울증 문턱까지 갔다고 해요. 그러다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 전기 고쳐드립니다 라고 A 사용지에 써붙였고 그게 시작이었답니다. 하루 한 건, 2건 들어오던 일이 지금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한 달 수입이 국민연금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야 내가 이 기술을 왜 배웠는지 알겠어요. 이 나이에도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두 번째, 58세 은행원 출신 김정순 씨. 정년퇴직 후 한참을 방황하다가 시니어 금융교육 강사로 변신했습니다. 저처럼 금융 지식 없는 분들 너무 많아요. 특히 노인 사기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내가 은행에서 배운 것들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삶이겠더라고요. 김 씨는 지금 평생교육원과 동사무소에서 어르신 대상 금융 특강을 진행하며 작지만 지속적인 수익과 보람을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 동창이자 전직 체육교사였던 61세 최진수 씨입니다. 퇴직 후 한동안 소일거리로 동네 뒷산을 매일 오르다 시니어 트레킹 가이드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동네 사람들 몇 명 데리고 다니다가 지금은 유료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나이 먹을수록 더 필요한 게 이 연결감이더라고요.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은퇴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더라. 사실 많은 분들이 60세쯤 되면 이제 내려놓고 쉬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쉬는 법은 배웠지만 살아가는 법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은퇴 후 삶이 길어도 너무 길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남성은 평균 79세, 여성은 86세를 넘죠. 60세에 은퇴했다면 최소한 20년, 많게는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일 없이, 의미 없이, 수입 없이 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은퇴 후에 필요한 건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의 일, 사람들과 연결되는 소통,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 이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있어야 진짜 은퇴 후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게도 가능합니다. 내가 잘 아는 걸 떠올려보고 그걸 누군가에게 써먹을 방법을 고민해보는 거죠.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든 동년배를 도와주든 아니면 내 손재주로 무언가 만들어 팔든 간에 내 안에 있는 경험을 바깥으로 꺼내는 순간 다시 사라지는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60세에 그렇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전기기술 수리일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후배들 기술 가르쳐 달라는 요청까지 들어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감정입니다. 그게 삶의 에너지였고 지금의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죠. 혹시 당신도 지금 은퇴를 앞두고 이제 끝인가 하는 허탈함에 빠져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60세에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은퇴 후 인생 2막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효과적인지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팁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 은행원, 체육교사처럼 각자의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두모작 인생을 여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작정 나서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일자리, 몸보다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라. 60대 이후에는 체력보다 지식과 경험 기반의 일이 유리합니다. 실제 2024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신중년 재취업자 중 60% 이상이 과거 경력과 연계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공 출신의 이재만 씨는 기술이라는 구체 자산이 있었고, 체육교사 출신은 지도력과 인간관계 기술을 활용했으며, 은행원 출신은 금융 지식을 전파했습니다. 실제 팁: 퇴직 전에 본인의 경력과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쯤 준비해 두세요. 예 전기기능사, 평생교육사, 금융교육지도사, 실버 트레이너 등. 꼭 국가 자격증이 아니어도 민간 자격증이나 온라인 수료증도 활용 가능합니다. 최근엔 고용노동부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도 가능하니 꼭 알아보세요. 2. 시작은 작고 가볍게 시장 반응을 먼저 본다. 두모작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식 회사에 취업하거나 창업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동네 커뮤니티, 맘카페,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 시니어 클럽 등지에서 수요를 파악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정석입니다. 실용 예시: 전기공 기술이 있다면 동네 수리 맡아드립니다. 전단 한 장으로 시작해보세요. 글쓰기에 자신 있다면 블로그나 브런치의 은퇴 후 생활 팁을 공유하며 광고 수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요리 잘하시는 분은 소규모 반찬 판매도 인기입니다. 동네 장터부터 시작하세요. 주의사항: 수익이 발생하면 기초연금 감면이나 건강보험료 상승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금 문제를 고려하세요. 지자체 지원센터의 50센터, 시니어 클럽에서 법적 절차, 교육 등을 무료로 도와주니 무조건 활용하세요. 3. 은퇴 후 직업은 돈보다 지속 가능성과 즐거움이 우선. 많은 분들이 얼마 벌 수 있냐를 먼저 따지는데,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지속할 수 있는가, 즐겁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왜 중요한가? 수입보다 생활 리듬과 사회 연결이 더 건강을 좌우합니다. 특히 은퇴 후 무기력, 고립, 우울은 조용한 자살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퇴직 이후 정기적인 루틴과 소속감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활용 팁: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 동료나 손님과 대화가 생기는 일, 내가 잘한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마을버스 운전기사, 학교 급식 도우미, 반려동물 산책 대행, 공방 클래스 운영 등이 좋은 예입니다. 월 수입 100만 원 안팎이지만 오래 즐기며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됩니다. 4.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은퇴 후 돈 버는 법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함정도 많습니다. 무조건 투자하세요. 이거 하면 월 500 가능 같은 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문가 조언: 투자보다 노동 기반 수입부터 시작하세요. 돈보다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이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초기 수입이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으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자체 지원기관에 상담 예약을 해보세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고용노동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대한은퇴자협회, 시니어 클럽 등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곳을 모르고 집에만 계시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5. 현실 조언: 은퇴 후 수입은 적더라도 지출을 줄이면 충분히 산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출을 조정하면 월 10만 150만 원의 수입으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지출 조정 팁:
외식 줄이고 직접 요리하는 습관 들이기. 월세보다 싼 공공임 대주택, 행복주택 알아보기. 고정비통신비, 보험료 줄이기. 고가 취미 대신 저비용 소모임 참여. 이런 구조만 만들어도 적은 수입 즐거운 활동으로 우울하지 않고 여유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60세라면 남은 인생은 2030년 이상입니다. 그 긴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낼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경험과 취향을 살려 새롭게 시작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시간입니다. 기술이 없어도 괜찮고 경험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작은 시도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버틸까? 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라고요. 여러분의 제이막 진심으로 응원합니다.